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정관영 변호사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뭐, 소개는 밑에 깔아주시나요? 예, 제가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업비밀 관련해서 변호사님 많은 사건들 이제 진행하셨는데, 네. 과거에 특히 소송 진행한 것도 있고, 국가 정부 용역 프로젝트도 하면서 8천여 건, 14년도부터 한 22년 작년도 판례를 전부 분석을 하셔서 하셨어요. 이제 특별히 영업비밀 관련해서 또 기억에 남거나 그런 사건들을 한번 좀 얘기 먼저 해주시면 네. 일반론 들어가기 전에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판례 전수 분석 용역을 바로 이제 김성용 박사님하고 같이 했죠.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눈이 빠진 줄 알았어요. 네, 기억이 남는 사건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유형들도 있고 전형들도 있는데 대기업 영업비밀 탈취한 그 금액 큰 사건도 있고 정말 음식점 레시피 그다음에 장인어른 기술을 사기가 뺏어가고 그런 사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하나만 떠오르면 지금 가볍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영업비밀 유출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를 했는데 벌금에 해당되는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사님이 이 심리를 다 마치고 나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판결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검사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징역형 납감이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오히려 검사가 예. 봐주는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예, 그런 뉘앙스로 썼어요. 네네. 이거는 그 구공판이라고 해서 정식 재판 청구 말 그대로 그걸로 하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너무 약하게 벌금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를 안 한 이상은 검사가 약식 기소한 그 500만 원인가 그 금액을 넘어서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도 질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기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결문을 쓴 걸 봤는데 그게 아주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영업비밀 사건은 형량이 굉장히 센 거로 또 벌칙 조항이 있는데 후반부에 또 잠깐 또 이제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벌칙 조항하고 형량하고 실제로 법원에 선고한 형량 어떤 한도라고 할까요?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또 이따 후반부에 한번 얘기해 보시도록 하고요. 영업비밀이 이제 사실은 전직금지하고도 이제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업비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기존에 다른 방송들도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비밀 하면 비밀관리성부터 해서 사면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데 뭔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판결을 얘기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많은 판결을 직접 분석했다고 하니 판결에 대해서 좀 와닿는 그런 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이따 사건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비밀이 이렇게 중요한데 네. 사실 산업기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업기밀하고는 다릅니다. 산업기밀하고 다르지만 일각에서는 영업비밀을 좀 국부 유출로 바라봐서 공공재로 바라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철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영업비밀이 물론 이제 기업이 영리 목적의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공재로 볼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진 게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적 자원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의적인 기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이거는 산업 기술이다.
국가기관 산업,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그런 조선이라든지 중요한 기술들은 그렇게 지정해서 보호를 하는데 영업비밀은 그렇게는 보호하지 않고 있어서 네. 결국은 영업비밀의 3요소를 반드시 갖춰야지만 비로소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공공재에 근접할 만한 그런 중요한 기술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걸 좀 면밀하게 이게 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지를 좀 충실히 심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나 좀 그런 약간 사건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면 현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형량,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 그 우리 영업비밀 형량 그 벌칙 조항에서 잠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법원에서 그 선고하는 형량의 어떤 추세라고 할까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무겁게 돼 있어요. 영업비밀을 국내에 있는 영업비밀을 외국,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런 외국에 이제 유출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 이제 국내에서 국내로 유출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건 1월인가요? 하여튼 15년 범위 내에서 법원이 그렇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법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법원 판결 형량이 사실 굉장히 이제 산업계라든지 학계에서는 수위가 낮다. 위화가 안 된다. 위화라는 건 이제 겁을 못 준다 이거 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꾸준히 있어 와서 형량을 높여온 거거든요. 원래 훨씬 낮았어요. 높여온 건데 이렇게 법정형을 높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채널 같은 데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법정형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 그렇지만 사실 실상은 다르거든요. 네, 아주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사실 이렇게 언뜻 봐도 굉장히 많은 그 형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법정형은 높여놨지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렇지만 법원 형량은 제가 이제 판결문 전수 분석을 해서 봤지만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을 보면서 그 사실관계를 보면서 그 피해 유출 금액이 뭐 몇천억 또는 몇 조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판결 나는 결과를 보면 실형 나와야 뭐 한 2년 그것도 한 수씩 올라가면 집행유예로 또 내려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법원에서는 딱 직접적인 손해만을 이제 피해로 보기 때문에 이제 몇 조라는 거는 이제 확대 손해잖아요. 확대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요. 딱 직접 손해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그 증명된 부분까지만 이제 맞춰서 형량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피해자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과 영업비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판례를 하나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변호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판례하게 오늘 준비한 사건이 사실 이제 전직금지인데 영업비밀을 이제 그 유출해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자죠. 퇴직자에 대해서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사건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당사자는 둘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제 주식회사가 되고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경쟁회사로 이제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식음료, 이제 베이커리, 빵 뭐 이런 그 디저트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니까 이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이제 서약서를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전직 퇴직하면서 1년 동안 전직 금지를 1년을 뒀어요. 1년 동안 이제 경쟁업체 취업 내지 창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정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을 해서 그 전직 회사로 이제 갔는데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가처분이긴 하지만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 해설을 좀 예, 그 사건, 방금 얘기하신 사건 저도 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 이렇게 스카웃해서 데려간 거를, 사람을. 그게 이제 보통 사건들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채무자, 채권자 회사 공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영업 비밀은 맞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법정에서 영업비밀이 맞다고 다 인정을 한 거네요. 그게 영업비밀이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인정이 됐어요. 사실 그게 최대의 쟁점인데 보통 사건은. 네, 그렇죠. 예. 예, 그 최대 쟁점이 이제 그냥 그 양쪽 다 다툼 없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업비밀로 인정은 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이었나요? 네. 그렇죠.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냥 전직금지가 1년간 1년간은 이제 기존의 이제 직원이 다른 경쟁사에 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선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걸로 이제 종결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은 채권자 또는 이제 원고라고 하죠. 원고가 청구한 것 이상을 법원이 판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나는 걸로 종료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 고소 내지 민사 손해배상이나 또 금지 청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이 회사에서 조치를 취했는지는 저희 추적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전직금지 가처분만 인용된 선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직금지가 결국은 영업비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직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다음에 기술 자료 이런 게 다 이제 디지털 정보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빼가면은 우리가 영업비밀 유출로 보통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그 기술자가 핵심 기술자가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다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은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는 것도 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이 될 수 있다. 스카우트하는 그 자체도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손해배상, 금지 청구,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일본 회사하고 이제 같이 일을 뭐 하도급 받아서 하거나 이제 OEM으로 개발을 수주해서 하는데, 그 일본 회사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 도면 자체를 다 외워버려요. 그 암기를 하는군요. 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영업비밀 보호하는 법률 이런 것도 뭐 없었을 때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사람이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스카우트해 가는 것도 이 법 위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직금지 하면서 간단한 그 사례도 좀 살펴봤는데, 저는 그 다음 시간 뭐 한번 예고를 좀 잠깐 드리면, 그 디저트 음식, 디저트요? 그다음에 뭐 기술 유출. 그 기술 유출하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그 산업 전반에 피해도 많이 입히니까 치열하게 이제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중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떡볶이요? 떡, 빵 이런 음식 관련해서도 어떤 거 있나요? 영업비밀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이 안 되는 결과를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인어른이 사회를 아주 열심히 그 장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주 노력을 했는데 그 기술을 빼갔다고 이제 한 그런 소송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예. 흥미로운데요. 예, 좀 흥미로운 사건으로 좀 꾸며서 네. 좀 이해가 쉽게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되게 방송 진행 아주 매끄럽게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이 예, 판단하시겠죠. 어떻게 또 판단을 또 내려주실지. 네. 예. 그리고 가감 없는 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또 마무리를 변호사님 멘트로 또. 예, 다음 시간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이거 해야 되나요? 네, 안녕. 안녕.